끝났네요, 여기. 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끝내도록.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사항들이 그런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땅콩 항공 뜨겁게 화제가 됐어요. 저희가 스마트, SMART라고 표현했고요. 너무 거창하신 거 아니에요? 한 주간의 IT 뉴스를 정리하는 위클리 T 시간. 연말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머리 다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과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만 원만 사도 4천만 원이 됩니다. 아니, 전재호 씨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써준 대로도 못 읽습니다. 티트렌드. 홈 버튼 하나만 예, 예. 띄워가지고 온 건데. 예.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차라든지 뭐 정비라든지. 이거를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타임의 차정현입니다. 201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티타임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1년 동안 정말 과분한 사랑을 주셔가지고 이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2015년 과연 이 ICT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지배할 것인가,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를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최윤석 상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죠? 마지막 방송에는 보통 그 한 해를 정리하게 돼 있는데 2014년에 정리할 걸 찾아보니까 뭐 별로 이렇게 썩 떠오르는 게 없어요. 뭐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이제 유선, 무선 통신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예.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그다음에 요즘에 뭐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뭐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그런 기기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네.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하는 삶과 행동하는 방식, 의사결정의 방식을 네. 바꾸고 있고요. 뭐 기자님께서 오늘 아침 일어나셨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 당연히 화장실에 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스마트폰 자체가 삶의 한 부분으로 변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찾고 싶은 정보, 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로 이제 진화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 역시나 뭔가 새로운 게 똥하니 이렇게 튀어나온다기보다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 더 진화되는 어떤 그 트렌드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015년을 만약에 전망을 한다면 네.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2015년 주목해야 될 기술을 저희가 스마트, SMART라고 표현했고요. 스마트. 네, 그래서 스마트는 이제는 그냥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단어가 네. 돼버렸어요. 똑똑한. 네, 진짜 똑똑한 게 이 21세기의 어떤 모습인지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예. 한번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야, 지금 뭔가 너무 거창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많이 이제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S. 네, S는 저희가 이제 센서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센서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나요? 센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많은 그 정보들, 그런 데이터들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의자 10개 있는데 10개 중에서 9개는 항상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막 움직이는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특정 의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럼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의자가 고장이 난 것인지, 고장이 안 났다면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불편한 의자인지, 아니면 뭔가 의자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의사결정이 예. 센서를 통해서 가능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라고 이렇게 축구화, 그다음에 스포츠 용품 만든 업체를 있죠. 아시죠? 네. 거기서는 이제 그 스마트 풋볼이라고 스마트 축구공이 있습니다. 스마트 축구공은 축구공에 많은 센서들이 달려 있는데요. 축구공 안에. 네. 네. 뭐 축구공에 왜 센서를 달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축구공 안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이 선수가 공을 차는 순간에 접점이라던가 뭐 회전, 예. 힘, 방향, 어. 위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선수 입장에서는 이 최적화된 기량을 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서비스 영역이 제공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예제가 아닌가 하고요. 이런 거는 그 축구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그렇습니다.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겠네요. 네, 뭐 가상의 코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센서와 사물 인터넷 이런 사례들 뭐 그동안 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스마트에서 두 번째 이제는 M입니다. 네,
M은 메이커 머신이라고 하고요. 이제 3D 프린팅이 조금 더 보편화된 그런 용어 같습니다. 아,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3년 내에 좀 주류화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예. 2020년까지 미화로 한 1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지적 재산이라던가 그다음에 저작권이라던가 3D 프린팅이 해결된 난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생활 속에 있는 그런 용품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고장이 나서 못 쓰는 것보다는 부속만 바꾸면 쓸 수 있는데 예. 못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3D 프린팅이 개인용 3D 프린팅이 제공할 수 있는 예. 추가적인 뭐 그런 기회가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게 A입니다. 네. A는 이제 어규먼테이션, 증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 용어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여기서 설명을- 우리가 A에서 AR을 붙이면 뭐 증강 현실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A만 했네요. A만 네. 증강. 그렇습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증강 현실은 어떻게 보면 가상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증강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뭐 신체 기능이라던가 예. 업무에 대한 증강 역할, 좀 더 잘하게끔 안전하게끔 하는 것을 증강 기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 저는 증강 현실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다르네요. 이 증강과 관련된 뭐 구체적인 사례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D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3D 프린터하고는 다른 3D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피컬트, 그다음에 뭐 더티, 그다음에 데인저러스, 예.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증강 기술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제가 이 증강 현실이겠거니 했으나 그게 아니었네요. 증강. A는 증강이었다라는 거고. 네. 자,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요. R하고 T가 남았어요. 네. 제가 R을 대충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 티타임을 하면서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뭐 심지어 데니스 옹 교수, 그 로봇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예, 아주 어렵게 미국 가려고 하는 분 막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앉아서 녹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왠지 R은 로봇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R은 로보틱스, 로봇입니다. 자, 2015년이면 로봇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냐. 사실 이제 드론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드론도 로봇이긴 한데 네. 그 얘기만 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떤 얘기입니까? 네. 로봇을 갖다가 한 세 가지 분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드론 같은 무인 이동하는 그런 이제 로봇 분야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무인 제조할 수 있는 로봇이 있겠고 그다음에 학습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에서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무인 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인 이동 같은 경우에는 드론이라던가 그런 많은 기술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보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인 제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치 산업에서 새로 좀 부각되는 좀 중요한 로봇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예제로 이제 미국의 백스터라는 그 제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봇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한번 프로그램이 되면은 그 업무를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죠. 예. 그것만. 근데 이제 백스터 같은 경우에는 새로 프로그램을 해서 다른 그 제조 업무를 갖다가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 그러니까 상용화될 수 있는 좋은 그 로봇 기술이 아닌가 그렇게 예.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습하는 로봇입니다. 학습하는 로봇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사회가 고령화,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려 로봇 시대에 좀 초기적인 그런 그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반려 로봇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자, 마지막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이 T입니다. T. T는 말이죠. 이거 생각을 해도 좀 떠오르는 게 없는데 혹시 이 방송 티타임입니까? 2015년에 티타임을 좀 열심히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네, 그 T도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예, T는 무엇입니까? 네, T는 사고하는 기계, 지능 기계,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사고하는 기계? 스마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연산, 분석, 통계 같은 경우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서 우리들이 좀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참 요즘 그 이사를 해가지고 걱정인 게 하나 있어요. 네, 아침에 눈이 오면 말이죠. 운전을 할지 말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어떤 지능화된 띵킹 머신,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상용화되면 저에게 바로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알려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라. 준비를 해라라고 네. 이제 제언을 할 수가 있겠죠. 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조금 더 편안하고 예. 편리한 쪽으로 이제 발전하는 그런 기술 중에 중요한 영역이 이제 스마트 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 시스템이 띵킹 머신은 뭐 애플의 시리라는 것도 있고 또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 나우 뭐 이런 서비스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코티나라는 또 서비스가 있고 네. 이거 보면 지금 초기 단계지만 들어와 있긴 합니다. 네. 이게 좀 더 활성화됐을 때 네. 나와 어떤 그 매칭을 시켜주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 5가지입니다. 2015년 ICT 시장을 어떻게 보면 이 5가지의 키워드가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도 드는데 연말 술자리 또는 신년 이런 모임에서 이 스마트를 언급하시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ICT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2015년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